네, 제가 생각할 때의 글리칸은 세포의 신분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게 얼굴이 이 다른 사람들하고 만날 때 표가 나는 가장 특징적인 부위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포의 글리칸이 어떻게 있는가에 따라서 하는 일도 달라지고 세포의 기능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이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세포의 신분증과 같은 이 글리칸이 세포에 얼마나 이제 제대로 있는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순당은 말 그대로 이제 단순하게 쓰여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단순하게 쓰여진다 그래서 그냥 막 소비가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에너지원이 이제 됩니다. 이 재료가 있어야지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곳은 이제 세포죠. 그 세포의 형태, 또 세포의 기능, 세포가 하는 일들을 다 이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이 글리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글리칸은 구조를 만들어 주는 데 쓰여지고요. 단순당은 쓰여지고 없어지는 곳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과다했을 때가 또 문제가 돼요. 아주 이제 적절한 양이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텐데요. 과다했을 때는 이 단순당은 지방을 만들어내요. 지방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 만성염증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만성염증들이 모여서 현대에 우리가 앓고 있는 많은 이제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구조를 만드는 이런 이제 글리칸은 양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적정량만 사용을 하고 적정량은 또 없어지고 또 버려지고 재활용을 하면서 계속 쓰여지기 때문에 이 양 자체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냐도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포가 온전하게 활동을 하고 온전한 형태의 세포 기능을 하려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DNA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DNA에 못지않게 요즘은 미토콘드리아에 굉장히 이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근데 DNA나 미토콘드리아가 전부 세포 안에 있어야지 돼요. 이 세포 안에서 각종 일들을 이제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는 건데요. 이 세포 전체로 본다 그러면은 이 세포는 하는 일이 영양, 복구, 자멸, 보호, 조절의 이제 기능을 해야지 됩니다. 이 세포 하나하나가 스스로 그런 일들을 다 할 수 있을 때 온전한 세포의 기능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세포를 아무리 뜯어봐도 영양, 복구, 보호, 조절, 자멸 이런 기능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맡아서 하지만 그 기능을 다 할 수도 없는데요. 이 글리칸이 세포막에 위치를 하면서 그 5가지의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개체가 온전하게 그 본연의 이제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글리칸이다라고 보면요. 세포가 고장났을 때 우리 몸이 비로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데, 세포가 5가지 기능을 잘한다. 그러면 그런 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는 우리 몸은 당연히 건강하고 잘 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질병이 생기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면역이잖아요. 면역을 키운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면역의 그 기본 정의 자체를 이제 잘 아셔야지 됩니다. 영양, 복구, 자멸, 보호, 조절의 기능이 옆 세포와 소통을 해가면서 잘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면역을 좋게 한다. 이거는 글리칸이 내 몸에 충분하다. 세포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 건강과 직결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난제를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요.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가 그걸 난치병이다 아니면 불치병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난치병, 불치병 중에 가장 골치 아프고 많은 숫자가 이제 고생을 하는 질병이 바로 암이죠. 물론 이제 암 때문에 사망률도 높지만 암 이외에도 혈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들, 또 심장혈관 문제, 뇌혈관 문제, 이런 게 사망률을 굉장히 높이는 질병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제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혈관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암은 갑작스럽게 생기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가 일단 있거든요. 그럼 이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관리 능력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암 치료는 3대 치료요법이 있어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 이 3대 요법이 있는데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이 몸에 남기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 이 상황들을 악화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세포, 내 몸의 다른 문제 이런 것들을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난제를 잘 해결해 볼 수 있을까가 사실 이제 굉장히 큰 화두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의학이 이제 계속 발전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적인 항암 치료 이외에 조금 더 발전된 게 표적 치료죠. 암 세포만 표적을 만들어 가지고 치료를 하겠다고 한 건데 그것도 이게 주변 세포에 영향을 좀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면역 치료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이용을 해서 이 암 세포를 좀 더 적극적으로 굉장히 정밀 타격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보자라는 시도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이 암 세포인지 어떻게 하면 정상 세포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막연했었는데요. 이게 요즘에는 굉장히 이제 연구가 많이 돼가지고 어떻게 암 세포를 구별해낼 수 있는가가 발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22년에 노벨상을 받은 또 부분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리칸이라고 하는 것이 세포의 신분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세포의 신분증을 구별을 이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가발을 쓰고 여기에 입술 루즈를 발랐다. 제가 여자 같겠습니까? 이상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가발을 쓰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모양이 좀 다른 거, 흉내 내고 있는 것들. 글리칸의 모양이 변화되기 때문에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우리 면역세포가 가서 그 면역세포가 적극적으로 암세포를 정밀 타격하게 되는, 그리고 다른 정상적인 세포들을 손상시키지 않는 이런 효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발전을 많이 해온 단계고 앞으로도 더 이제 발전을 할 건데 그 부분의 핵심이 바로 글리칸이기 때문에 요즘 이제 굉장히 글리칸이 의학적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네, 필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순하게 쓰여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포의 구조를 만들어주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그 당을 필수당이라고 합니다. 물론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이런 것들도 있어요. 내 몸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지 되는 그런 당이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는데요. 이 필수당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 중에 8가지 정도가 꼭 필요하게 이제 쓰여지는 기본 핵심 필수당이 됩니다. 그 중에 글루코즈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당이 있는데요. 그건 대부분의 음식에 다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탕에도 50%는 이제 포도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공식품을 먹는다고 해도 그 글루코즈는 충분히 이제 섭취를 할 수 있는 환경인데 문제는 그 나머지 것들입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식이섬유라고 하는 것에 아주 조금 붙어 있거든요. 근데 가공식품이라는 게 사실 그런 계통의 음식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필수당을 섭취를 하는 것은 글루코즈는 충분해지지만 나머지 것들은 부족해지고 부족해져 있는 것들을 많이 섭취한 글루코즈로부터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내 몸에서의 공정 과정 자체가 너무나 복잡하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충을 해주면 굉장히 쉽게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가지고는 이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포의 그 구조를 유지를 하고 회복시키는 것에도 굉장히 큰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그런 측면에서 가공식품보다는 우리가 가능하면 원재료를 충분히 잘 섭취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그런 식단도 잘 꾸려지면 좋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현대는 대부분 이제 뭐 재배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많이 들어있는 식재료라고 해도 사실 좀 어렵고요. 그게 내 몸에 필요한 정도. 그러니까 건강한 세포는 글리칸이 한 10만 개 정도 있어야지 되고요. 보통 현대인들은 5, 6만 개.
그리고 이제 많이 아프신 분들은 10,000개까지도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이 세포가 제대로 일을 하는 게 10만 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반 정도밖에 수행을 못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면 아픈 사람은 진짜 해야 될 일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그걸 보충을 하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식단을 잘 구성해서 먹어야지 되는데 그게 힘들죠. 어렵습니다. 현대인들, 우리가 보통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세요. 아픈 사람은 그 정도 먹을 수 있을까요? 식단을 훨씬 더 풍성하게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아픈 사람은 우리가 먹어야지 되는 정도의 음식을 소화해내고 이용하고 흡수하는데도 좀 문제들이 많이 있는 편이라서 식단으로 완전히 해결을 한다? 그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하늘에 별 따오겠다는 시도와 이제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현대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기는 문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게 만성 피로, 누구나 다 만성 피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할 일이 많아서 잠을 못 자도 만성 피로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극복을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왜 겪게 되느냐? 제일 첫 번째는 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다 세포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세포가 어떤 기능을 해야지 되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양, 복구, 자멸, 보호, 조절에 이제 기능을 해야지 되는데 이 기능들이 글리칸이랑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몸에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는 세포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세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글리칸의 숫자가 부족하다, 글리칸의 형태가 변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많이 이제 겪어보는 그런 문제들인데요. 만성 피로, 소화장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질병들 어디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글리칸을 적용하면서 많이 이제 이 회복되는 것들을 보는데요. 그 중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식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식물의 뿌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몸 전체로 본다 그러면 장애 문제, 그러니까 식물의 뿌리와 같은 것이죠.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 또 지저분한 것들을 버려내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장애 문제가 사실 각종 병을 다 만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난치병,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장애 문제들을 다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자기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의 차이지 검사를 해보면 다들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글리칸 상태를 이제 검사를 해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지금까지는 아직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검사법이거든요. 그렇지만 글리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글리칸은 점막층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하게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이 독립된 개체라고 하는 것은 외부와 경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리 몸의 경계는 피부가 제일 바깥에서 만들죠. 또 바깥에 있는 것이 장에 있는 점막입니다. 미끌미끌하고 축축한 부분을 만드는 것은 점막 중에 점액층인데요. 이 점액층의 95%는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은 항상 흘러내리잖아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버리는데 이 점막층에 있는 점액은 거기에 코팅된 듯이 딱 붙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글리칸의 능력입니다. 힘이에요. 물론 이제 뭐 점막만 이야기를 했지만 혈관에도 글리칸이 있어야지 혈액순환이 잘 되고요. 세포 바깥에도 글리칸이 잘 위치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물을 머금고 있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이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저는 장애, 점액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장 문제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 병원에도 뭐 이 자율신경 문제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유방 갑상선의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장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생리 이상하게 한다, 잠을 못 잔다, 뭐 어디가 뻐근하고 불편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장 문제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 장의 상태를 좋게 한다는 것은 점액층을 두껍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단 물이 많아야 되는데
만성 탈수가 현대인들한테는 너무나 만연하기 때문에 그 두껍게 만들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물을 2리터를 마시고 3리터를 마시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1리터를 마셔도 이 점액층에 글리칸이 충분하다 그러면 그 두께는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느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호막을 형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피부가 벗겨지면 얼마나 따갑고 힘듭니까? 손을 씻을 때 수돗물이 닿아도 따갑고 내가 손을 닿아도 따갑고 좋다고 하는 로션을 발라도 따가울 텐데 그게 장에서 계속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장에서는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먹어도 그 균이 나를 다시 괴롭힌다 그러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노력이 다 허사가 되는 이런 상황에 점막층을 두껍게 유지시키고 그것이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필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도 중요하지만 그 95%가 내 몸에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글리칸의 역할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글리칸이 내 몸에 충분하냐 부족하냐에 따라서 내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냐 아파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되느냐가 결정된다.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속노화 요즘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저속노화의 반대말이 뭔가요? 고속노화죠. 이 친구를 딱 만났는데 야, 너 왜 이렇게 갑자기 늙었어? 이런 애들 많지 않습니까? 야, 너 본 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너 지금 그대로 다 옛날 그대로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무슨 차이가 도대체 있을까를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세포가 급속하게 노화가 되느냐, 세포가 제 기능을 생생하게 잘 유지하고 있느냐로 결판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엄청 음식을 가려 먹으면 다 될 것처럼 여기에 운동이 조금 더 가미가 되면 훨씬 더 좋아질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공부 못하는 애가 백날 첫날 이게 밤을 새가면서 공부를 한다고 성적이 얼마나 오를 것 같습니까? 이 필요하다면은 이 과외도 좀 받아야 되고 아니면 지능을 올릴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해야지만 내가 조금 공부를 해도 훨씬 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속노화에서 지금 이제 유행처럼 이야기하는 뭐 현미 밥을 먹어야 된다, 뭐 잡곡을 먹으면 더 좋다, 운동을 뭐 30분을 해야지 되고 이런 운동을 해야지 되고 잠은 어떻게 자야 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규칙들보다 내 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상황들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손쉽게 노화를 저속시킬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노화의 가장 큰 핵심은요, 내 몸에 물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보통 80에서 한 75% 정도 물을 가지고 있죠. 성인이 되면은 65에서 한 60% 정도가 되고요. 노인이 되면 한 55%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50%에서 왔다 갔다 아니면 갑작스럽게 50% 가까이로 뭐 수분이 확 빠졌다. 이러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 과정에서 우리가 노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물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냐? 제가 이제 장 점액층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내 몸에 남아 있으려면 글리칸이라는 것이 물 분자를 잡아주고 있을 때 이 물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육이 많으면 나이 들어서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인바디도 측정하는 것이 다 수분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혈액이 잘 흐른다. 물이 많아야지 잘 흐르죠. 피부가 탱탱하다. 수분기가 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맨날 이제 그런 화장품 바르고 그런 종류의 뭔가를 찾아가지고 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내 몸의 물을 누가 잘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느냐. 그것이 저속노화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글리칸이 빠진 채로 이야기가 된다? 이거는 뭐 사실 굉장히 뭐 말할 수가 없는 이야기들인 거죠. 이 인류가 건강하게, 이거는 굉장히 큰 꿈입니다. 또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사는 거, 이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우리가 이제 추구를 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누구나 다 동의를 해요. 그런 동의를 전 세계적으로 받아서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죠. 그거는 DNA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DNA를 분석했는데 이거는 뭐 온갖 질병, 노화에서 다 벗어날 줄 알았는데 노화는 고사하고 질병조차도 이렇게 뭔가를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특정 질병 이외에는 이게 도대체 뭐에 쓰여지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 단백질을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 단백질을 연구를 했는데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대사 과정을 조절을 하고
근육을 형성하고 뭐 피부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이제 형성을 하니까 아주 중요한 기능 중요하지만 세포막이라고 하는 건요 이중인 지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방의 중요성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네 해서 이 연구 과제가 다시 지방 분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유전자 다 뜯어보고 단백질도 다 분석을 하고 지방에 대해서도 알 만큼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의학 발전의 수준까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탄단지, 그러니까 지방, 단백질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했다 보고 이제는 남아있는 것이 당분의 이제 계열인데요. 그 당분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단순당이냐, 복합당이냐, 필수당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글리칸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많은 논문들이 해가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고 많은 연구자들이 다 이 당 생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핵심이 바로 글리칸이다. 이 글리칸이 이 모든 이 퍼즐 조각을 쉽게 이제 짜맞춰주고 마지막 퍼즐 하나 딱 끼워 넣어서 그림을 완성시키는 거기에 핵심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질병과 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다들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선두주자로 이렇게 이 필수당을 알린 곳도 있죠. 그런 곳이 훨씬 더 이제 좋아져 가지고 인류의 건강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저도 같이 해봅니다.